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단간의 양념게장.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제가 먹어봐도 맛과 퀄리티가 좋으니까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얼마 전에 멕시코나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매긴 것에 이어서 이번에 중국보다 한국과의 관계가 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온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를 더 많이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압박이 들어가는 이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근데 실제 한국 경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부터 봐야 되겠죠. 군사 도움 받으면서 관세는 4배나 받아먹는 한국이 불공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중국도 2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미국에 비해 4배나 더 높다, 이런 식으로 특정하면서 주한미국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까지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왜냐면 군사도움을 받는다고 찝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관세 폭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이게 또 과잉 해석된 것일 수 있으니까 실제 외국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해석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보면 중국보다 한국이 미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지적을 했고, 사실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멕시코 이런 곳들이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율 4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한미 FTA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FTA 때문에 관세가 나가지 않고 있다. 즉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심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나는 것을 줄이고, 또 관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자 지급액이 높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고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올려서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문제는 관세 우리나라에 부과한 게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에 부과했을 때만 하더라도 환율이 엄청나게 튀었죠. 환율이 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물가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무역 수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환율 올라가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팔리니까 외국의 수출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관세가 붙으니까 싸게 팔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저렴한 노동비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나 먹히는 전략이지, 우리나라는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 인상이 반가울 수가 없다. 수입하는 원료는 비싸게 수입하는데 환율 때문에 같은 가격에 팔아도 수익성이 떨어지죠. 이 상황에서 관세까지 붙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니까 가격 경쟁력도 떨어진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을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터지기 전부터 우리나라 무역이 지금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수출액을 보면요, 2월에 수출액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1월에 명절 있고 그러니까 조업 일수가 적어서 그랬던 거지,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이미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 수출입 증감률을 보면 어때요? 7월에 고점 찍고 꾸준히 떨어지는 그래프로 나오고 있다. 물론 1월 같은 경우 특별히 많이 떨어진 이유는 조업 일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수출 기업들의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기업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홈플러스까지도 지금 회생 절차 밟고 있죠.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디까지 번진 거다? 지금 홈플러스까지 번진 거다. 홈플러스는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지금 수출 기업들이 위기인데 문제는 그 전에 내수 기업들이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었죠. 이 엄청난 위기는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비소비 지출을 많이 늘렸죠. 주거비라든가 혹은 은행에 갚는 원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소비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이 올라가느냐. 소득이 올라간다는 지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상 주변에 보면 소득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기업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낮다고 하는데 실업률이 낮은 이유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쉬는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은 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에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것.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하는 사람들도 다 고용된 것으로 취급을 하니까 당연히 실업률 자체는 낮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소득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소득이 크겠냐. 그러니까 돈 벌기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데 의식주 중에 하나인 부동산을 통해서 고정지출이 계속 많이 나가도록 만드니까 내수 경기가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출을 안 그래도 무너지고 있었죠.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의 관세까지 때려버린다. 물론 중국도 때리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 버린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나와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생산 감소, 소비 감소, 투자 급감. 뭐 셋 중에 하나라도 나아지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급감한다는 소리는 나라 경제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고 했죠. 답은 소득 대비로 굉장히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든 혹은 전월세든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 낮춰가지고 주거비 부담 조금 줄여주면 뭐예요? 결국에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뭐 강남 집값 더 올라가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집값 더 올라가게 되면은 소득보다 더 빨리 올라갔는데 부담이 감당이 돼요?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둥지가 없도록 만드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출산율 조금 늘어났다고요? 자꾸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고 부추기니까 신생아 대출 받으려고 나중에 나올 거 서둘러서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2, 3년만 지나보더라도 출산율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을 사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래 수요를 끌어다 왔던 것처럼 출산율 지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미래 수요를 끌어다 온 것은 똑같은 행동이니까. 근데 집값 올라간다 하는데 살 수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건설사들 연쇄 파산 일어나면서 4월 위기설이 또 나오고 있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폐업 신고가 많이 늘어난 것은 둘째치고 높은 순위의 건설사들이 지금 연이어서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에서 기인한 이야기죠. 왜 저 모양 저꼴까지 됐을까요? 사실 이미 더 작은 규모로 터뜨리고 수습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뒤로 미루다가 지금 결국 지금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둘째치고 정부의 대위 변제금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요. 정책 대출로 억지 부양을 하기 시작한 2023년부터 대위 변제금, 그 다음에 은행의 상매각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즉 경제를 갉아먹으면서 억지로 부동산 부양을 시켰던 그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외부에 트럼프라는 악재가 끼얹어진 거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 어때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죠. 아직 터진 것도 없는데 IMF 때보다 더 힘들다. 터지게 되면 얼마나 크게 올까요? 그때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도 있었어요? 지금 출산율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유가 결국엔 그것 때문 아니겠느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4월 위기설이 부상되는 이유는 6개월 1년물짜리 단기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23년에 터진 4월 위기설을 24년으로 미루고, 그러니까 24년에 4월 위기설 또 나오니까 올해까지 미룬 거죠. 안 그래도 4월에 악재가 닥치는 것을, 문제는 이 상황에서 4월 2일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버린다. 건설사를 지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설사 살리다가 수출기업이 더 죽든가. 정부는 어차피 적자가 많이 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대위 변제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감당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미 막을 수 없는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덮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경기 침체가 될 때 안전한 장기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진다.
장기채는 오랫동안 빌리는 돈인데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단기채보다도 금리가 낮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신호라는 거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한동안 잠잠하다 또 터진 거예요. 상황 안 좋다는 소리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도 기대보다 부진하게 나왔다. 자, 이걸 가지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렇다.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다? 작년에 5월부터 옐런이 푼 돈이 경기는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지만 이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돈을 풀었으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돈을 계속 풀 수는 없죠. 어차피 대선 때까지 푸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풀던 돈이 사라지니까 경기 지표는 점점 부진해지고, 그때 풀었던 돈은 한 6개월 뒤부터 슬슬 영향을 나타내니까 인플레이션은 강화되고, 그러니까 파월은 금리 안 내리겠다고 하고, 좋아 보이던 미국 경제도 지표가 조금씩 부진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냐?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올해 1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마이너스 1.5%까지 3.8%나 하락시켰고, 마이너스 전망이 맞아 들어갈지 아니면 맞아 들어가지 않을지는 아직 3월이기 때문에 완벽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또는 심하면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졌어요? 어땠어요? 미국이 위험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나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인 달러로 자금이 몰렸었죠. 특히 미국이 위기가 되면은 같이 위기를 맞을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에 살아났고, 그때 유럽이 오래 고생을 했었죠. 미국에서 위기 터지면은 지금 미국에 수출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여파를 맞는 나라들이 많다. 그 여파를 맞는 나라들의 핵심은요, 보통은 그래도 내수 경제 탄탄하고 해외에서 위기가 오더라도 국가 경쟁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이 버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나라 중에 하나죠. 가계부채가 성장률을 깎아먹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중국은 이미 디레버리징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타격을 입을 나라가 어디겠느냐. 혹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 경제가 망가진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맞는다. 안 터지면요, 미국이 옳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관세 아니면 방위비 이야기 나오고 있죠. 관세 폭탄 맞으면 기업들이 심취되는 거고, 방위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국방비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겠죠. 가뜩이나 나라 살림이 적자인데 그쪽에 자금이 더 쏠린다. 그렇다면 억지로 부양해왔던 건설사나 혹은 부동산 터지는 거 막고 있던 그런 대의 변제금, 이런 것들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 결론,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올리고 있는 무역 수지, 그리고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로 인해서 그 무역 수지를 좌시하지 않겠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세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환율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관세 압박 들어오기 이전부터 무리한 부동산 부양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주거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서 이미 경제가 망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감기 금방 낫습니다. 근데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감기까지 걸린다. 그러면은 그 감기가 치명적일 수가 있죠. 안에서 골맞는데 외부에서 타격까지 들어온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경기가 침체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현실화가 돼서요, 미국 경기 침체 지표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게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장기화되는 거죠. 그 세계적으로 번지는 나라 중에서 국가 체력이 약한 나라들이 특히 위험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거품이 잔뜩 낀 위험자산을 자꾸 사라고 부추기냐. 몇 년째 집값 떨어진다는 이야기하고 그런데 안 떨어졌다 자꾸 이딴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더더욱 주거비에 거품이 많이 쌓여죠. 전세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임차 방법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라서 다른 나라들은 주거비가 물가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주거비 억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 국가, 기업 부담을 다 늘리면서 2년간 부양을 하는 미친 짓을 했죠.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정상화될 것을 부양하느라고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건설사는 살아나냐, 영끌족은 살아나냐, 아무도 살아나지 않았어요. 거품만 남아있는 거고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경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품이 많이 낀 것은 의? 싼 거 입으면 돼요? 식? 싼 거 먹으면 돼요? 주? 싸지 않도록 만든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거품이 낀 나라는 항상 그 대가를 치렀고, 코로나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혹은 이 와중에 경제 망치면서 부동산 부양이라는 정부의 2년간의 뻘짓, 이런 것들을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항상 정론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 그 영수증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항상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붕괴. 이거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할 수순입니다. 두 번째, 경제 위기. 부동산 거품이 잔뜩 끼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경제를 망쳐가면서 부양했기 때문에 이제는 맞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위험자산 사지 말고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해라. 요 세 가지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